예, 이번에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지사가 누적 50.29%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죠.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.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전체 못으로 그냥 둬야지 왜 무효표로 처리했느냐. 만약 무효로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지사는 50%를 넘지 못한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조금 전 8시부터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정하기 위한 캠프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홍영표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홍영표입니다. 예, 경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, 근데 아닙니다. 네. 어젯밤에도 다시 긴급 회의를 하셨네요. 네네. 예, 사실 어제 저희 긴급 회의를 갖고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자. 당에 이제 그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. 예.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네. 구체적으로 상황도 분석하고 또 좀 대응책을 세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예, 이의 신청을 하자까지는 어젯밤에 뜻을 모은. 네네네.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? 간단합니다.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거 복잡한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당 대표의 당 대선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당의 어떤 대표성을 더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두 분이 사퇴를 했어요. 예. 정세균 총리하고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게 네. 정확히 9월 16일 날 저희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예. 만약에 중간에 또 다른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왜곡된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이제 결과는 총 선거인단 투표 수에서 사퇴한 분들의 표 28,142표입니다. 이걸 제외하고 계산을 하니까 50.29%가 되고 네.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포함시키면 예. 49.32%가 되는 거죠. 정확하게. 50을 못 넘는다는 거죠. 예,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죠. 예.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이 정세균, 김두관 후보에게 찍었던 표들을 다 무효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. 예, 그러다 예. 보니까 50.29%가 됐죠.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.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. 이 선거인단이 이제 당원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있어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두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실제 하는 선거인단 유권자였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사퇴를 하니까 갑자기 유령이 돼버린 거예요. 이분들은. 선거인단이. 그런 셈이죠. 네,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보더라도 선거하는 날 투표 마감 후에 후보가 갑자기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그때 사망한 사람이 1등 득표를 했는데 예. 이거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를 득표한 것을 인정을 해주면은 2등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퇴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이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네.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은 득표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면 2등 후보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선거법에서는 그 2등 후보는 당선 자격이 없는 겁니다. 그게 이제 188조고,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고, 모든 저희 당원 당규도 해석해보면 그렇고, 또 공직선거법도 그렇고, 일반적인 선거 원리가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무효표와 기권표를 구별하라는 이유도 있고요.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수많은 이유.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
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걸 인정하면서도 이걸 방치하거나 묵살하고 이러다가 이런 어.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. 구체적으로 당에 어떤 절차를 요구하시는 걸까요? 지금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유권 해석을 둘러싸고 네.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죠. 그 사퇴한 분들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당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당헌 당규상의 유권 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다시 열어라. 예. 그 절차를 요구했는데 예. 지금은 당무위원회가 대선에 관한 사무 일체를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아,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올리고 해석을 다시 해달라. 그 말씀, 그게 이제 지금 구체적인 요청일까요?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 제출하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죠.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네. 이제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.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알았는데 이런 반론도 네.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경선 중에 경선을 일시 중지시키고 이걸 정리하고 안 그러면 난 참석 못하겠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미 결과 발표가 끝나고 임명장까지 수여한 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졌다.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. 이제 그것은 지금의 지도부가 해야 될 말은 결코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연 캠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. 또 물밑으로 많이 또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묵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. 1위 후보의 어떤 말만 듣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만큼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도 아무튼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. 네, 예.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어떤 파국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막아야 되고 지도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 네. 최소한도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.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묵살했던 거죠. 그래서 지금 와서 왜 중도에 그러면 뭐 이걸 안 받아들여지면 못하겠다 이러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참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꼭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지도부 입장은 아니고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반론들 중간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고 경선을 중단시킨 다음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험이 끝나지 않았느냐. 몇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. 저희도 몇 차례 검토했었는데 예.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공감대가 마련된 걸로 들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. 네. 자, 지금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. 경선 네.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다.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야 한다.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. 네,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원 당규상의 유권 해석 권한이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주어진 지금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이의 제기가 있으니 네. 지도부 이 권한을 가진 데서 이걸 해석해 달라. 그럼 뭐 순서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 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최고위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? 이거는 정말 안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뭐 결선 투표를 해서 누가 돼도 좋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거의 또 많은 어떤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과 이게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후보 쪽에서는 원팀이 되자 하는데 저는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조속히 수습해야 됩니다. 그리고 결선 투표를 선언해야 됩니다.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를 치러야지만 이게 아마 원팀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이세요. 그런데 그렇죠, 네. 아마 당에서
이게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이 해석을 유권 해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 경우에는 그런 위헌재청 같은 어떤 법률적인 조치도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? 뭐 저희들로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 결선 투표가 있어야 된다. 이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행인 것은 어제 뭐 이재명 그 지사께서 예.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.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당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노력을 다 해보고 좀 저희들은 원만하게 당의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결선 투표가 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예. 그런 어떤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예. 정말 그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. 받아들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그러면 네. 사실상 이제 불복의 뜻으로 이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들을 밟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? 지금 이제 불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어제 이제 결정한 게 뭐 경선 불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?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절차상에 어떠한 흠결도 없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. 이거는 경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해왔고 그것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고 예상했던 이런 어떤 혼란과 갈등들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불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. 네. 이대로 경선 결과를 이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.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대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쪽으로에서는 그게 불복 아니냐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도부가 책임 있는 지도부가 일단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들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지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네네. 청와대도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 하시면서 이제 뒷말을 이어갔단 말입니다. 이거는 청와대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도 들리더라고요. 청와대가 뭐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네. 어제 그냥 네. 청와대 인사하고 이 문제하고는 아무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알겠습니다. 그냥 당원 당규상의 또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이낙연 캠프의 입장 오늘 듣도록 하고요. 또 오늘 막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 또 상황이 달라지면 내일 인터뷰 또 마련하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만났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